아이를 키우는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좋은 부모가 되는 비법, 라이프토크 부모.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요, 화요 특강 부모 필살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요즘 거리를 보니까 네. 확실히 방학이구나.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네, 같이 놀아주느라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부모님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지혜 씨 눈에 아이들이 보이는 이유가 있죠.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부모가 된대, 지혜 씨가. 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이프 부모와 함께하면서 태교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정정표 씨 보니까 예. 뭔가 이렇게 태교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도움 되는 많이 거 웃고 맞죠? 있고. 많이 아, 그래요? 웃는 거. 태교에 도움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안 보고 있어야지 도움이 많이 돼. 안 보고 그냥 웃어야 되는데 이게 저기 괜찮을까? 태교도 글로벌하게. 좋은 것만 보고 자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배운 것만큼 열심히 예습한 만큼 좋은 부모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돼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저기 미리 예습을 하니까 좋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는 게 태명 많아서. 지었나? 태명 지었죠. 뭐예요? 이도. 이도면 저기 세종 대왕마.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안에서 가부좌 틀고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도 왠지 멋있다. 그러고 네. 있을 것 같아. 예.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배우고 가겠습니다. 라이프토크 부모 저희 필살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댓글창 열면서 시작해볼게요. 열려라 댓글. 자, 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아이고, 축하한다는 축하. 아빠님. 아, 난리 네. 났어요. 예, 혹시 정말 아빠분이신가요? 예, 민자생님, 민주맘님. 민주마님 난리 나셨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야, 정말 축하드리고 네. 예, 태명이 이도라는 거. 예. 정말 깜찍스럽네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보고 계시겠지만 네. 우리 풀샷 잡아주시겠습니까? 4명이. 예, 4명이서 지금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네. 고맙습니다. 최은소. 아,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네 명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분 더 모셔야 돼요. 아, 오늘 네네. 모실 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이분 한번 나오신 이후로 네. 다시 한번 모셔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어요. 또 한 번 신을 모셨습니다. 아, 기억하세요, 신? 그 그렇죠. 유명한 그 네. 신. 신. 예. 꽁꽁신. 이분 맞죠? 그렇죠. 방금 빈자리가 싹 보여서 네. 우리 기대감을 좀 채워야죠, 더 이렇게 채워야죠. 높여주셨는데 어떤 분인지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라이브톡 부모 화요 특강 부모 필살기 오늘의 강사를 소개합니다. 공부 잘하는 비법을 공유하는 사회적 기업가 오늘의 강사 공신 강성태. 네, 강성태 강사님입니다. 꽁신. 부부의 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네. 강사분들 뭐 이렇게 사인 받아와라 사진 찍어라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는데 오. 우리 공신 우리 강성태 유일하게. 이 네. 강사님만큼은 꼭 사인을 받아와라.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지금 너무 말이죠 영광이네요. 이 방학 기간 아니겠습니까? 전국에 지금 물밀듯이 지금 강의 요청으로 바쁜 분이에요. 네 지금 엄청나게 바쁘신 시간을 못 분입니다. 가신다더라고요. 예. 휴가도 못 가고 지금 지난번 강의에서는 늦게 트이는 아이라는 주제로 네. 저에게 그 비법들을 전수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필살기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진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요. 오.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녀분들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오. 제가 오늘 도움 안 되면은 집에 안 가려고. 아, 진짜요? 좋습니다.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생방송은 끝나도 집에는 가지 마요. 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케이. 기대되는데요? 지금이 방학 기간이라 더 공부에 관심 그쵸.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어떤 과목 그 중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물론 제가 도덕이나 기술 가정도 할 수 있지만 네. 국어, 영어, 수학 직접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 주요 과목에 대해서 네. 뭐가 정말 핵심인지를 오늘 바로 집어드리려고 그래요. 네, 아이들에게 무조건 국영수.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필살기를 알고 제대로 접근하시면 아이들에게 방학 때 확실히 그렇죠.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라이프토크 부모에서 실시간 투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EBS 핀으로 들어오시면요. 직접 오늘의 투표 주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핀의 우측 상단을 누르시면 투표하기 버튼 누르실 수 있어요. 10시 20분에 마감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투표는 꼭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네. 아이고 잘못 찍었네. 다른 거 해야지.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신중하게 읽어보시고
예, 신중한 투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딱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답이 나왔죠? 네. 저 투표 한번 했습니다. 벌써 근데 했어요? 오늘은 했어요. 주의할 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말고 우리 아이한테 해주고 그렇지. 싶은 거를 찍으셔야 돼요. 네. 골라주세요. 뭐를 찍은지 아는 모양인데. 강성태 강사님이 전하는 공신이 알려준 여름방학 튼튼 학습법 박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뭐 소셜벤처, 뭐 비영리 단체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전에는 원래 이제 교육봉사 동아리였어요. 대학생들이 이제 형편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는. 근데 저희가 이런 공부법이나 이런 알려주다 보니까 제가 되게 불만이 있었어요. 왜요? 뭐냐면 이 한 명 한 명이 진짜 공부 잘하거든요. 네. 말 그대로 공부의 신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시킬 수 있냐?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면 한 명의 그냥 경험일 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되게 독특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진짜 어이없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 집중을 진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옆에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집중이 잘 된다. 아, 그래서 겨울에도 선풍기를 틀어놓고 공부하는 와. 좀 이야. 변태 같잖아요. 약간 아니, 이상하죠? 부모 입장에서 에어컨이 아니길 감사하네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다. 예. 근데 이걸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이 학생이 MIT 학생이에요. 수제였어요. 네. 이 친구는 진짜로 선풍기 네. 킨 게 그 집중에 굉장히 도움이 된 그걸 겁니다. 되게 진지하게 말해요. 겨울에는 절대로 방향을 반대로 놔야 된다.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그 자기한테는 근데 진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진리를 저희가 좀 찾고 싶었어요. 또 제가 20의 출신이니까. 네. 그래서 한 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으려면은 저희가 그때부터 공신들 참여하는 공신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120개를 골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답을 해야 됐거든요. 모든 공신이. 네, 그렇죠. 그게 거의 가입 원서는 다름이 네.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온오프라인 누적 3,000명 정도 되는데 멘토가 그 중에 1,000명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뭐 1,000개의 시크릿 뭐 이런 걸로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공개. 저희 사이트에 가면은 거기 참여한 이 리스트도 있고 그런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근거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1000명의 시크릿. 공부의 신의 데이터입니다. 그 시크릿. 시크릿이 오늘 공개됩니다. 팁! 오늘 아마 그러니까 제 경험도 물론 살짝 들어갈 수 있지만 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은 정말 1,000명 공부 잘하는 사람 네. 이야기를 듣는 거나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겠어요. 필기해야 되겠어요. 네. 오늘. 예. 그럼 오늘 국어부터 출발하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국어인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첫 번째는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자녀분들이 국어를 위해서 독서를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독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책을 읽는 기준에 건데요. 있어서.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네. 자, 저희가 그 데이터를 진짜 실제로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신들한테 국어를 잘하게 되는 데 있어서 비결을 이제 다 받았어요. 네. 그걸 이제 쭉 돌려봤는데 빅데이터로 1위가 뭐였냐면 1위가 1위. 무려 24.9% 네. 주제 찾기였습니다. 주제 찾기. 네. 주제 찾기. 주제 찾기.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예.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도 주제 파악을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주제를 뭐, 파악해라. 살면서 주제 파악 진짜 네.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글도 그렇고 뭐 이메일을 보내는데 막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러면 사회생활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대학을 가거나 뭐 어디서 공부를 한다 그래도 책을 읽고 이 내용을 제대로 글쓴이가 하는 말을 캐치를 못하면은 이거는 대학에서 불합격 1순위거든요. 어차피 들어와도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주제 그런 걸 위해서 독서를 많이 하는데 제가 실제 경험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방송에서 이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학부모님 게스트가 오셨어요. 근데 이 학부모님 컨셉이 좀 화성인이에요. 네. 그래서 뭐로 이제 등장하셨냐면요. 자녀가 초5예요. 초등학교 5학년. 네, 근데 지금까지 책을 2만 권을 읽히셨다는 거예요. 2만 권을. 초등학생인데요? 네, 저도 반응이 이랬어요. 와. 저 심지어 듣고 이거 아동학대인데 경찰에 신고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이야. 2만 권이 가능한가? 네. 저도 지금까지 2만 권 못 읽은 거 같긴 네, 한데. 저도 그런데요. 네. 근데 이걸 들여다보니까 어떤 식이냐면요. 이 어머님이 강박관념을 갖고 계세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막 강박. 네.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어떤 식이냐면 무조건 몇십 권을 읽어야 돼요, 매일. 매일? 네.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책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다들 그건 알고 있는 네. 사실인데 근데 중요한 거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는 걸 보면 그 양을 채워야 되니까 칭찬받기 네. 위해서는 어려운 걸 보지도 않아요. 아. 쉬운 거, 네. 그림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 위주로 보고 읽은 다음에 내가 뭘 했는지도 기억도 제대로 못해요. 그렇겠어요. 그 독서를 제대로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독서라는 게 이 글이 있다면은 요 글 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제죠. 그렇죠. 그게 주제거든요. 네. 그거를 줄여서 내가 말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뭐 쓰면은 독후감이고 그런데 굳이 지금 초등학생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면은 부모님이랑 그거에 대해 대화해보는 시간, 뭐 밥 먹을 때라던가 한 번이라도 내 입으로 말을 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더 나은 거는 내가 그걸 읽고 나서 내가 드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내가 이 글 쓴 사람의 말이 너무나 이제 뭐 동감해. 아니 뭐 이건 아니야. 네. 이렇게 내 생각을 거기에 뭐 비판적으로든 뭐 어떤 식으로든 거기 내 생각까지 덧붙여서 말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단순히 활자만 읽는 거는 사실 독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문제가 뭐냐면 책을 많이 읽는 걸로 치면 대한민국 전 세계 진짜 1위일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한 권이라도 진짜 음미해가지고 읽는 책이 없어요. 게다가 강박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읽어야 된다. 네. 속도. 네. 그러니까 빨리 읽어야 된다 이런 강박 때문에 제대로 의미 파악도 않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제가 좀 되게 이게 어떤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드먼드 버크라는 그 영국의 정치학자인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 없이 책을 읽는 거는 씹지 않고 음식을 삼키는 거나 같다고요. 와닿는다. 그러니까 네. 이 글자만 이렇게 읽잖아요. 네. 나중에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요.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져요. 속독에 치중한 학생들이요. 빨리 읽으려고. 왜냐면 지문을 읽고 대충 막 건성으로 읽거든요. 막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이 건성으로 봤으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야 돼요. 네. 그것도 더 조급해지죠. 그럼 또 기억이 안 나요. 악순환. 이러다가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독서하는 방법. 그러니까 한 권이라도 정말 내가 진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국어에 있어서 2위가 또 있는데요. 이건 15.3%인데, 쉽게 말해서 근거 찾기입니다. 근거 찾기. 네. 이게 아마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국어 시험을 봤는데, 오늘 느낌이 좋아요. 네. 오늘 막 답이 기어 나오는 것 같고, 막 100점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런 다 날이 읽고 있습니다. 풀었으니까. 네. 오늘 진짜 100점,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 100점 나올 것 같다고. 오늘 뭐야, 맛있는 거 해주세요. 네. 그럼 뭐 갈비찜 먹고, 100점 나올 거. 근데 이제 성적표 왔는데, 성적이 이제 62점, 이런 사태가 나온단 너무 말이에요. 차이 나는데요. 네. 예. 시험 볼 때 내가 다 맞은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오는. 근데 유독 이게 국어 과목에서 그렇거든요. 이게 되게 뭐,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왜 그럴까요? 착각을 합니다. 일단 국어는 언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는 언어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라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정말 망한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시험이에요. 네. 시험은 감으로 푼다. 감이라는 건 내가 그때그때 다 다르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요거일 거다 해가지고 해요. 근데 그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감으로 하면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게 공정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객관식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정답이 예를 들어 2번이다 하면은 나머지 4개 오답 있잖아요. 네. 시험은 그야말로 누가 봐도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어디에? 그 지문, 네. 글에 있거나 아니면 박스로 된 보기에 있거나 반드시 그 시험지 안에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답, 4개 오답 있잖아요. 오답은 그냥 대충 뭐 이게 좀 덜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는 이유는 국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이제 듣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국어 공부할 만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시 같은 거 보면은 어때요? 막 마음이 막 님에 대한 막 그리움이 막 되게 야들야들하고 서정적이고 막
왜 뭐 자연에 막 동화되고 싶고 막 이런 되게 그래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네. 그 실제로 뭐 수업 시간에 보면 자녀분들 글 짓기 하잖아요. 시도 쓰고 막 마음껏 써도 돼요. 자기 주관을 펼쳐가지고. 하지만 시험은 절대로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제가 일례로 예전에 이제 어떤 방송에서 황석영 작가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소설가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 이제 쓰신 작품이 시험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대가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교사 연수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시험을 보셨어요. 국어 시험을 실제로. 네.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예. 그 점수 62점 나왔나? 아까 말씀하셨던? 몇 점 넣었어요? 그 대한민국 진짜 손꼽히는 분이신데 네. 점수가 30점 나왔어요. 어머. 그 야, 놀라운 30점? 사실은 소설가시고 네. 같이 이제 시인도 같이 가셨거든요. 시 문제 풀고 하셨는데 시인은 10점 나오셨대요. 문제를 풀 의도가 네. 없으셨나? 예.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푸는 행위와 막 상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 영역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다른 게임입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근거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건데 그 근거가 시험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시면 좋냐면요. 뭐 주관식도 마찬가지지만 요 근거를 대보는 거예요. 네. 그냥 대충 요거겠거니 해가지고 2번 찍으면은 말 그대로 이건 찍은 거예요. 근거를 못 대면 이거 문제 푼 게 아닙니다. 감으로 풀면 안 된다. 그렇죠. 감으로 풀면 이거는 당장 시험 보고 나면 정답 뭐 이거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좀 들 수도 있지만 뭐 중고생이라면은 그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은 옆에 옆에다가 오답 포함해가지고요. 네. 근거를 다 찾아가지고 적는 훈련을 하세요.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 적지 않아도 읽다가 그런 근거를 따박따박 따지는 그런 네. 어떤 그 습관이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이거를 단순히 뭐 빨리빨리 문제 많이 풀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를 풀더라도 이걸 내가 실제로 말해보는 네, 왜 이렇게 답을 했는지를 조리 있게 설명, 그 근거를 댈 수 있어야지만 그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 네. 이런 훈련을 하시면 간단하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예. 네.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나 네. 국어 시험 볼 때 그럴 때 그러니까요. 나 아까 네. 계속 후회됐어.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근거를 못 댔네. 아직도 난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근거를 아유, 왜 있어요. 네.